앞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앞판에다가 면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앞판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군데가 닫힌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닫힌 오브젝트가 아닌지. 면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바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격자 표시를 클릭합니다. 격자가 비쳐 보인다는 것 자체가 투명하다는 얘기겠죠? 그룹 선택 툴 사용하겠습니다. 소매와 커프스, 그리고 칼라. 총 6개의 오브젝트에 제가 면색을, 흰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흰색보다는 옐로우를 한 3% 정도 넣는 것도 괜찮다고 했죠? 3%.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판 부분에 앞판에 면색을 넣고 보니 어떻습니까? 컬러도 안 보이고 지금 플라켓이나 그런 것들 다 안 보이죠? 순서 때문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정돈해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면 되겠죠? 맨 뒤로 보내기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뒤쪽 부분에 보이나요? 이 부분에 면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선이지 않습니까? 선이에요. 여기도 선이잖아요? 이쪽은 처음 점과 끝점이 다이렉트로 면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면색이 들어간 거예요. 이쪽에 확실하게 표시나게끔 노란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동을 시켜보면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이 다이렉트로 면색이 들어간 거 보이죠? 이거 닫힌 오브젝트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면이 아니라 선인 거예요. 선이면 나중에 여기다가 패스파인더 팔레트처럼 나누기랑 이런 거에서 디자인 변경할 때 선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죠. 자, 되돌리기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이 부분 면색을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면색을 채워주어야 하고 여기도 완전 닫힌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앞판은 초록색으로 만들게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선은 뒷목둘레부터 한번 색을 채워보겠습니다. 이 부분 봐주세요. 선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면색을 채우면 다이렉트로 면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죠. 처음 점과 마지막 정점이 다이렉트로 이제 면색이 들어가니까요. 커프스처럼 펜툴로 지금 여기 선을 연결해주면 안 되나요? 그럼 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복사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드래그 해보면 이쪽은 지금 안목 둘레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하면 지금 보세요. 전체 안목 둘레가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정점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알아두면 여러분이 이제 응용 버전인 거예요. 닫힌 오브젝트, 도식화 이제 못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선은 A에서 중간까지밖에 없는데 A, B까지는 필요가 없고 중간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정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점 추가 툴이라고.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패스 위에 클릭을 해서 정점 추가 버튼을 하나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추가됐지 않습니까? 추가됐으면 이제는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뒷목둘레가 될 뿐만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할 수가 있죠. 선색은 역시 제가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보이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점 추가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직접 선택 툴로 컨트롤 C, 컨트롤 F. 이해를 돕고자 선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합니다. 되었죠? 이제 연결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죠? 2개의 정점만 선택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이 선들이 불편하다. 자꾸만 선택될 것 같다. 우리한테는 잠금이 있지 않습니까? 잠궈 놓으면 지금 이 검정색 컬러는 지금 선택이 안 됩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이 노란색 선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직접 선택풀로 두 개의 정점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 연결됐네요. 두 개만 선택해서 오브젝트 메뉴에 패스에 연결. 연결되었죠? 두 개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 혹은 컨트롤 J가 단축키거든요. 오브젝트 메뉴에 지금 패스에 보면은 연결에 컨트롤 J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든 편한 거 사용해주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거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연결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선 두께가 지금 0.5가 돼버렸어요. 아래쪽이 0.5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거든요. 연결되면서 1포인트로 변경시켜줍니다. 뒷목들에도 완성이 되었네요. 여기도 완벽하게 지금 면색을 한번 채워보면은 이젠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스포이드로 동일한 면색을 추출할게요. 클릭.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이 초록색 부분을 닫힌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부분 공간만 해결하고 싶다면 펜 툴로 연결해가지고요. 이렇게 닫힌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화면상으로는 변화는 없습니다. 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뒤에 있는 칼라 때문에 뒤로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선이 뭔지 잠금 들겠습니다. 1번, 2번, 3번 선이 필요하잖아요. 맞나요? 1번 컨트롤 C, 컨트롤 F 여기 있네요. 방금 F 했죠? 초록색 바꿀게요.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F 초록색으로 변경시키겠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F 초록색으로 변경시키겠습니다. 가장자리가 완성이 됐죠? 연결해야 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연결만 해주면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가 되죠. 당연히 지금 선택되면 불편한 것들은 잠금 처리해주세요. 앞 컬러도 선택이 되네요. 잠금 처리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2가 잠금이죠. 자, 이제는 선택해보면 초록색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초록색 선만 선택이 되죠? 직접 선택불로 두 개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 두 개만 선택해서 연결. 또 두 개만 선택해서 연결. 잠궈놓기 때문에 지금 드래그하면 여러 개 아닌가 싶지만 잠궜기 때문에 검정색은 지금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초록색만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연결. 닫았어요. 제가 지금 방금 연결한 이 선들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어때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끊어진 거 없이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죠. 그럼 여기 디자인 변경도 가능하죠. 이 부분도 선 색깔 이제 검정색 넣고요. 색도 이제 면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지 이제 정렬할 때 맨 뒤로 보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룹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룹 풀고. 다음에 오브젝트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면색을 채웠을 때 여기 지금 점선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죠? 빨간색 패스선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해서 칼라랑 앞판이 동시에 선택되니까 Shift 누르고 클릭 제외시켜서 스티치만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정돈 맨 앞으로 화면 볼게요. 다 맞는지. 면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칼라랑 컵스만 면색을 조금 노란색으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색을 채워봐야지만 오브젝트 순서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에다가 지금
면색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앞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완성시켜 봅니다. 이제 앞면을 복사해서 뒷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앞판을 활용해서 뒷판을 만들 예정이니 Alt를 누르고 앞판을 하나 복사해 두겠습니다. 모두 선택한 다음에 면색은 금지 해야 되겠죠? 도식화 그릴 때 면색은 금지하는 것이 바디도 보이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했지요. 자, 앞판입니다. 앞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제거시켜주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 선택툴로 선택하고 그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선택툴이나 혹은 그룹이 되었다면 그룹 선택툴 사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삭제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불필요한 부분을 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앞중심 다 필요 없죠? 다트도 새로 그려주면 되고요. 단추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커프스에 단추를 달아야 하니까요. 앞판을 제작할 때 우리가 이미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주의사항인 컬러의 너비와 컬러의 높이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쪽 컬러 삭제합니다. 딜리트. 그리고 뒤쪽 컬러도 삭제합니다. 다 되었죠? 이미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 실루엣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뒷컬러 부분에 지금 우리 패스파인더 팔레트의 나누기 면이잖아요.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파인더 팔레트의 나누기를 활용해서 컬러 부분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외곽선이 되었다면 지금 완성된 컬러처럼 위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려 넣어주면 되겠죠. 앞판만 잘 그리면 뒷판은 그리기 수월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먼저 제일 중요한 뒷컬러 한번 해볼게요. 앞판을 이미 가지고 와서 잘 그렸고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컬러의 너비와 높이를 신경 쓰라고 했는데 다시 그릴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펜툴로 시프트를 누르고 지금 제가 뒷컬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만큼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키보드 방향키와 방향점을 움직여서 곡선의 모양을 다시 변경시켜 주면 되죠. 이 컬러를 위로 올렸다고 해서 컬러의 높이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도 그럼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컬러가 절개화되어야 되는 부분을 잘 크로스 시켜줍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선을 조금 가늘게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겹쳐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이죠. 선입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팔레트에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패스파인더 팔레트가 있습니다. 면이죠. 선입니다. 대상과 도구입니다. 완벽하게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선은 약간 옆으로 나가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대상과 도구 두 개만 선택해서 저는 지금 그룹 선택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정점이 선택되었습니다. 전체 선택 툴을 사용해도 상관없죠? 그룹 선택 툴로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 팔레트 나누기죠. 나누기 클릭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그룹 풀기 하면 지금처럼 완벽하게 나눠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죠. 이제 뒷컬러도 완성이 됐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이제 필요한 선들만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선 툴이 있네요.
물론 펜툴을 사용해도 되지만 선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수평선 쫙 그어주면 선툴로 정확하게 선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매 부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매는 두장 소매예요. 두장 소매이기 때문에 펜툴로 지금 두장 소매가 들어갈 부분 클릭하고 Alt 누르고 방향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그맣게 붙여놓고요. 지금 커프스 끝까지 그릴게요. 네, 따로 그려도 되지만 지금 끝까지 그렸습니다. 두장 소매예요. 커프스에 단추가 달려야 되죠. 방향을 회전시키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로 방향을 회전시켜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선택하는 게 힘들면 여기다가 면색을 채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흰색의 면색을 채우거나 이렇게 면색을 채워놓으면 아무데나 가운데 클릭하면 선택이 되니까요. 편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뒤에 프린세스 라인도 한 게 있거든요. 펜툴로 그려보겠습니다. 프린세스 라인 허리 부분. Alt 누르고 끝까지 한번 이번에는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반사시키면 되니까 제가 반틈 그렸습니다. 반사시켜야 되는 것만 선택해 주세요. 그룹이나 전체 선택툴로 지금 단추와 단추구멍도 필요하고요. Shift를 누르고 저는 반사시켜야 될 대상들을 선택 추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드래그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제외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역시 Shift, 소매, 컵, 뒷판.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든 여러분이 선택 추가를 하든 선택 제외를 시키든 경우에 따라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오브젝트의 개수는 도식화 형태에 따라 다양할 거니까요. 일단 4개를 선택했고요. 반사시키겠습니다. 반사할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반사 툴을 한 번만 클릭하면 중심축이 생겼습니다. Alt 누르고 인체 중심 클릭. 세로 90도 미리 보기는 항상 보고는 체크 해제해두기. 복사 되었네요. 바디 눈을 꺼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확대해보니까 이 부분 연결이 안 되었었나 봅니다. 직접 선택 툴로 스티치 2개만 선택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연결이 되나요? 연결됩니다. 이럴 때는 펜 툴로 연결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도 됩니다. 펜 툴로 그려도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접 선택 툴로 2개 선택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야 될 때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은 플라킷이 있어서 연결시킬 필요가 없겠죠? 앞부분도 스티치가 필요하겠죠? 레이브하면 정점이 엄청납니다. 그럴 때는 클릭을 통해서 Shift 누르고 선 위를 클릭하고 여기 정점 2개만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연결해주면 되겠죠. 다 되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면색을 채워볼게요. 지금 면색을 채우지 않았을 때는 오브젝트의 순서나 뭐 그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없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소매 선택하고요. 뒷판 선택했습니다. 제가 손은 면색을 채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포이드로 파란색을 추출했습니다. 지금 이상한 부분 있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선에다가 면색이 채워지면 선 시작과 마지막 점에 다이렉트로 면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항상 선은 면색은 금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커프스, 양쪽 커프스 선택하고요. 빗컬러 선택해서 여기는
스포이드로 노란색을 추출했습니다. 어때요? 다 되었나요? 위쪽에 스티치가 하나 없는 것 같네요. 컨트롤 C, 컨트롤 F. 복사해서 여기도 팩에서 점선 사용 21 넣어주면 되겠죠. 선 굵기는 0.5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이드로 점선을 추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스포이드를 사용하면 점선의 간격과 선 굵기를 동시에 추출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앞판 선택해서 그룹, 뒷판 선택해서 그룹 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가 되었죠? 말씀에 항상 정렬시키는 거 우리 알고 있을 겁니다. 정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면색을 흰색을 채울게요. 흰색. 누르고 면색을 채워야 될 대상을 선택하고요. 면색을 제가 노란색 3포인트 정도만 넣겠습니다. 넣어보면 레이어 순서 같은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T 문자 툴로 글씨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앞판 F, 판 B, 상단에다가 서치, 아래쪽에는 본인 이름을 넣겠습니다. 정렬을 한번 시켜볼까요? 스포이드 툴 더블 클릭하고 A4 용지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 정렬 팔레트가 필요하죠? 정렬, 윈도우 메뉴에서 정렬 팔레트입니다. 전체 선택 툴로 앞판만 선택해서 2번, 뒷판만 선택해서 2번, 글씨 2개만 선택해서 5번, 흰색만 선택해서 5번, 파란색만 선택해서 5번. 자, 흰색 너무 위로 올라갔죠? 이제 정렬이 되었으니까 키보드 방향 키를 사용해서 그대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셔츠 완성이 되었습니다. 셔츠 제작 과정의 기본은 지금 앞판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판의 비율과 실루엣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사해서 뒷판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앞판은 빨간색의 컬러와 앞중심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노란색의 앞면을 제작해주고 마지막으로 소매와 커프스를 만들어서 반사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면 이 색상을 한번 봐주세요. 무조건 컬러가 있는 도식화,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와 앞중심이 있다면 컬러와 앞중심 먼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앞면과 나머지 소매가 있다면 그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셔츠 그리기 완성해 봅니다. 수고했습니다.